저는 순천 복성고에서 올해 혁신창제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최연아입니다.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봉사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많이 궁금하셨죠? 학기 초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알려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 실천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학교에 문의해 주세요. 이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식이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 봉사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네 번째는 잘 안 보이시죠? 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굉장히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올해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계획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봉사를 했는데 이게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이 봉사기관에서 해도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이거에 위배된다, 조금 이거에 걸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다거나 또는 영리단체에 가서 했다거나 특정 종교단체에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 기본 원칙을 떠올리시면 내가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 봉사활동이 인정되나 안 되나를 파악하는데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1단계가 실천됨에 따라서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봉사 시간도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변경 전에 고등학교는 3년간 60시간 했었는데요. 그러면 3개 학년으로 나누면 1년에 20시간 정도로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학교에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년당 15시간 내외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지침을 내려줬고요. 학교에서 8시간을 계획해 놨어요. 15시간 중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넉넉하게 한 8시간, 7시간 정도만 실적을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시간은 대학별로 반영하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반영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얼마나 원하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해두시면 내가 조금 더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0시간을 원하는 대학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40시간 이상 정도만 요구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봉사활동 실적을 채우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넘지 못해요. 8시간 이내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봉사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하루에 수업이 7시, 그러니까 7교시까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1시간, 휴업일 같은 경우는 학교 안 나오는 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 8시간 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10시간을 했더라도 8시간만 인정이 되니까 10시간, 뭐 9시간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원래는 60시간 이상을 대학별로 반영을 했었고 학교에서 그중에 매년 10시간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3년 하면 30시간을 학교에서 채워준 거죠. 그리고 학생이 30시간만 밖에서 외부에서 해 가지고 오면 됐던 거죠. 그런데 아까 바뀌었다라고 했었죠. 올해는 20시간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15시간 내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중에 우리 학교에서 8시간이 계획되어 있으니 나머지 7시간 또는 8시간 정도만 넉넉하게 실적을 채우면 되겠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시도 교육감이나 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가서 해야지만 실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을 이야기하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법인들을 법인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 있죠. 그런 곳들은 봉사활동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특정 종교와 관련 있는 기관, 어떤 특정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이런 기관에서 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봉사활동 사례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행사 참여하는 경우 있죠. 단순히 행사 참여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행사에 따른 주변 정리를 했달지, 주차 안내를 했달지 이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업 시간 이외에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 도우미, 또 도서관 봉사 도우미, 또 굿프렌드라고 해서 도움받은 친구를 도와주는 도우미, 학교 그림 봉사단이라고 해서 학교 청소하면서 학교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도우미 학생들에게는 1년에 10시간을 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이걸 안내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 못했더라도 내년에라도 이런 교내 봉사활동의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셔서 10시간 인정받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 인정은 불가합니다. 우리 동아리가 봉사 동아리예요. 그래서 동아리 시간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동아리 시간에 한 봉사는 동아리 활동에서 한 봉사는 봉사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단지 동아리 활동으로만 인정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기부하거나 모금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헌혈은 1회에 4시간 정도 인정이 되고요. 연간 3회 이내만 인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돈을 내고 한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내가 그 봉사활동을 했는데 교통비 정도 받았어요. 어떤 사례를 받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병원 여기는 좀 신경 써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린이집에서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이거나 국립기관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 노인요양병원도 국가에서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개인 병원 역시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곳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꼭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봉사활동을 인정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봉사활동 인정받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나눔 포털, VMS, 두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그 봉사활동 기관에 제출을 하면 자동으로 실적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여러모로 편리하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이 사이트에서 인정되는 그런 봉사활동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주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봉사활동을 이 단체에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영리성,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이어도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까 하루에 최대 인정시간 몇 시간이죠? 8시간이죠. 8시간입니다.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을 때요, 꼭 그 기관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 누가 사인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기관에 직인을 꼭 받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에서 그날 환경정화 활동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파서 못 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찌됐든 학생이 출석해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 기간이 그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조퇴를 한다거나 결석을 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아리 활동 부서에서 한 것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분여회, 경로당, 여기 봉사활동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영리기관으로 보고 있어서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분여회나 노인정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활동을 열심히 잘했다라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설기관도 가능한 곳이 있는데요. 사설기관 중에 비영리기관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마트나 카페 이런 데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해줬더라도 이걸 봉사시간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단체, 아까 봉사활동 인정 기본 원칙의 비종파성 말씀드렸었죠. 어떤 종교단체에서 했더라도 이걸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설 어린이집, 사설 유치원 안 되죠.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봉사활동을 했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병원, 정해져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 가서, 요양원 가서 봉사활동 하시면 실적 인정 못 받습니다. 공부방도 봉사활동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요. 이 비영리 공부방에서 한 것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것들, 그런데 학원, 사설 공부방 이런 데서 한 것들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작은 도서관들이 아파트마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설립된 곳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이 그 설립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벼룩시장에서 활동한 것들,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거는 안 되고요. 아까 처음에 안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주차 안내를 했다든지 질서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든지 이렇게 운영에 참여한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봉사활동에 가능한 기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장애인 거주시설이거나 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런 것들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여기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다라는 신고증이 있는 경우, 그런 기관인 경우에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써져 있는 단체라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기보다는 공문으로 학교에 보내주는 경우는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적절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학생 봉사활동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뭐 설문조사에 참여한달지 인구조사 참여 이런 것들은 다 부적절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에는 그냥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봉사활동 실적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 기부, 현금 기부, 봉사활동 인정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질문도 와요. 우리 봄방학 때 봉사활동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기부가, 생활기록부가 봄방학 전에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봄방학 하고 했을 때 했던 봉사활동은 인정을 받기가 보통 어려웠는데요. 그 다음 해에 가셔서 담임선생님한테 이 봄방학 때 했던 봉사활동 실적과 확인서를 보여드리거나 그 연계했던 자료를 알려드리면 그 다음에 생기부 정정 과정을 통해서 그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봄방학 이전에 생기부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봉사활동을 다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비 내고 한 것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낸 것도 안 되고 돈을 받은 것도 안 됩니다. 설문조사 참여한 거 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정연계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 중에서도요, 학생 봉사활동을 인정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두볼이나 여기에 다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도 그 해에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상담하시다 담임선생님과 상담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교통비 받은 거 인정할 수 지금까지 올해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를 다 해드렸는데요.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먼저 질문하시고요.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안내를 해드리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봉사활동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1시간씩이라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요. 실적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